법정 시한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의장이 최종 통보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과 달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왜 난항을 겪고 있는지는 그간 심사와 협상 과정을 돌아보면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예결특위 심사 초기부터 시종 자료 제출 거부와 회의 보이콧, 시간 끌기로 일관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협상 단계로 넘어온 이후에도 야당인 우리 민주당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타결을 위해 오히려 노력하고 있는 데 반해 정부 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두 손 놓는 식의 한가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차기 년도 예산의 정부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을 하는 것까지가 기본 역할입니다. 제출된 이 정부안을 놓고 예산 심의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해방하면서 초부자 감세의 핵심인 3천억 초과의 법인세와 100억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통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장께서 내일 15일까지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미 제출된 정부안이든 별도의 수정안이든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해 왔습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입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 원의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입니다. 불효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반드시 삭감할 것입니다.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아내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 부수 법안도 담게 됩니다. 감세를 통해서 중소 중견기업, 유리지갑 직장인들, 고금리의 월세 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내일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입니다.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74번째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또 정부 예산안이란 게 국회 올 때 완성돼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국회 수정 과정을 예상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 진짜로 갑질이고 힘자랑이고 나라 재정, 경제 생각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은 안 생길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한 발 물러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중에 민주당에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새 정부가 출범한 첫 해고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인데 민주당이 수를 앞세워서 고집부려서 될 일은 아니다. 이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IMF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정치권이 이 위기에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복합적인 위기를 너무 안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민주당이 자신들이 5년 동안 집권할 때 하지 않았던 예산들을 이제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억지라고 봅니다. 억지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저는 민주당의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 우리도 우리 생각을 다 말했고 민주당도 말했는데, 우리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말은 우리를 양보해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해야죠. 국민들이 이 정권 교체에서 윤석열 정부 일하도록 했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첫 해는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들어주면서 자신들 정권 때 하지 않았던 예산까지 새로 넣겠다 하는 거야말로 무리고 억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양보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양보이기 때문에 법인세 낮추어서 경제 활성화하고자 하는 거고, 오늘 아침 여러 자료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올리고 나서 우리나라 투자,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투자가 제일 낮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어 달라는 거거든요. 결코 초부자 감세가 아니고 우리의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기업을 만들고 거기에 일자리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양보해서 도와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법인세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주셔야지요. 감액 규모를 늘리자는 말은 감액한 만큼 자신들의 예산을 넣고 싶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앞뒤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낮춰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감액하고 자신들이 정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액을 하되, 그것이 자기들 정권 때도 안 했던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감액한 대신에 정액을 늘리자는 것은 같이 함께 가야 될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또 법인세 감세 문제까지 엮이면서 더 꼬였습니다. 만일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기초생활급여나 의료비 지원 등의 차질이 생겨 서민 피해만 커질 수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까지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인세를 내림으로써 투자도 촉진하고 특히 해외로부터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양극화도 좀 심화시킨다는 비난이 있는 이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냐. 여야는 오는 15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15일을 넘긴다면 당장 내년 초부터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도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회계연도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사업 중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대부분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